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생산자 물가지수 급락,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위험하다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정확히 한국 시간으론 4월 13일 오후 9시 30분경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 예측치가 0.1이었으니까 엄청 하락한 거죠. 굉장히 하락폭이 큽니다. 전년 대비는 2.7, 예측치는 3이었고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또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예측치는 0.3이었고요. 전년 대비로는 이제 비슷했어요. 0.4. 그래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장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꾸준히 올랐죠.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앞으로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하는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특히 최근 주식시장을 걱정하는 논리 중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기업들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데 한번 상승한 임금의 경우 다시 하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은 천천히 하락하고 매출은 급하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EPS가 급락하는 것을 우려하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빼기 비용이 기업 이익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그리고 전년 대비 5%로 생산자 물가지수와 비교해서 하락폭이 완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더 빨리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CPI는 버티고 PPI가 먼저 하락해버리면 기업 마진은 유지가 되죠. 지금 가장 시장에서 두려워했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매출은 인플레이션이 꺾였으니까 감소하잖아요.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비용이 버티니까 기업의 전체적인 EPS가 급하게 떨어질 거를 걱정을 했던 거예요. 주가는 매출도 추종을 하지만 기업들의 EPS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CPI가 버텨주고 PPI가 더 빨리 떨어지면 기업들의 EPS가 생각보다 많이 꺾이진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하루 5분봉 차트가 이렇게 평이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 주제를 그래도 시장이 위험하다고 잡았냐면 좋은 의견은 시장에 많을 테니까요. 근데 이 의견이 저는 좀 신빙성이 있어서 근거랑 함께 가져왔습니다. 시장이 위험한 이유예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에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이 있어요. 어떤 주장이냐? 앞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코어 PPI는 MOM으로는 분명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전월 비로 봤을 때는 예측치가 0.1인데 마이너스 0.3이 됐으면 낮아진 거죠. 예측치보다 거의 마이너스 0.4%만큼이나 낮아졌잖아요. YOY로는 근데 동일합니다. 예측치랑 실제로 발표된 게 동일해요. 코어 PPI의 경우. 그러니까 결국에는 헤드라인 PPI가 낮게 발표됐던 거는 식품하고 에너지 품목에서 하락이 커서 그랬던 거지 실제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정도를 측정하는 코어 PPI는 하락에 한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제 제가 글을 올렸던 코어 CPI가 크게 하락한 게 없어서 문제가 됐다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YOY 코어 PPI는 예측치랑 동일할 뿐만 아니라 MOM이 예측치보다 낮아지긴 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MOM 코어 PPI가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전월 대비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보다 낮았던 이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생산자 물가지수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코어 PPI는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값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통, 운송이나 이제 창고 보관까지를 얘기해요. 이런 비용을 제외한 수치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식품 에너지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제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월 대비 예측치랑 부합. 전년 대비는 오히려 예측치보다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식품, 에너지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제외하면 사실상 예측치랑 부합하거나 혹은 상승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통 부분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전월 대비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은 왜 크게 하락했을까요? 제가 이제 미국 노동부 통계국에 직접 들어가서 세부 항목을 봤는데요. 이제 세부 항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낮은 PPI는 에너지 가격 덕분이에요. 결국에 에너지가 엄청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2월 달에는 마이너스 0.3, 3월 달에는 마이너스 6.4까지 가요. 그쵸? 엄청 20배 정도 더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한 에너지가 단순히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끝나지 않고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옮길 때 트럭 같은 데 실어서 옮기잖아요. 그런데 유가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이런 운송료 자체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위 PPI 세부 항목을 보면 낮은 에너지 가격이 운송 서비스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올해 초 자동차를 엄청 세일했어요. 차값을. 23년 초에 모든 카메이커들이 차량을 대대적으로 할인해서 판매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자동차 재고를 엄청 줄였어요. 뭐 전기차, 내연기관차 할 것 없이 전부 차값을 할인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뉴스도 있죠. 전기차 업계 또한 뭐 치킨 게임이라고 불릴 만큼 테슬라 또한 연속적인 가격 할인을 진행했죠. 이렇듯 에너지 가격 하락은 운송 서비스 비용을 낮췄고,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대대적인 할인을 하니까 실제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가격도 낮아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소매 판매자가 무작정 세일할 수는 없죠. 들여올 때 이미 도매가로 세일을 받았기 때문에 세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겠죠. 카메이커들이 좀 싸게라도 재고를 빨리 좀 팔아달라, 세일 좀 해달라, 이랬겠죠. 대신 이제 도매 가격을 낮춰줬겠죠. 실제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도매 마진도 낮아졌던 것이죠. 이게 신기하게 최근에 카맥스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카맥스는 이제 미국의 자동차 소매 판매 업체인데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가이던스를 되게 낮게 발표했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 메이커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싸게라도 팔아서 재고를 줄이려고 했던 거겠죠. 위기감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겠죠. 이게 카맥스에서도 그거를 이제 캐치했던 것 같아요. 카맥스 CEO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이던스를 되게 안 좋게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 요약 보고서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감소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유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원인도 써놔요. 보면 3월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은 80%가 휘발유 가격이 11.7%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 하락이 결국엔 PPI를 낮추는데 굉장히 주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계 및 자동차 도매 마진이 7.3% 하락했으며 화물, 트럭, 운송 등 소매업도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뭐죠? 에너지죠. 하지만 최근 사우디와 오펙이 추가 감산을 발표하면서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게다가 그동안은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방출했기 때문에 유가를 억지로 이렇게 낮춘 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벌써 보유량의 절반 이상을 써가지고 추가 방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다 써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WTIU 선물 가격이 이미 요 며칠 이렇게 급등하고 있어요. 엄청난 급등을 한 겁니다. 65 밑이었다가 65달러 밑이었는데 지금은 82달러 위에서 놀고 있어요. 거의 한 30-40% 증가한 거죠. 이거 사우디 원유 감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결론. 결국 에너지 가격이 생산자 물가지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낮은 생산자 물가지수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지금 다시 유가가 오르고 있으니까요. 요번까지는 괜찮은데 이 다음 달에 발표될 PPI랑 CPI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낮은 유가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제외하면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둘 다 상황이 되게 비슷합니다. 결국에 유가를 낮췄던 게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동안 유가가 떨어졌던 이유도 사실상 2023년에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내러티브를 해서 유가가 떨어졌던 거잖아요. 게다가 은행 파산 위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죠. 그렇게 상황이 지나가자마자 사우디랑 오펙이 감산해버리고 러시아도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감산하고 유가는 급등하고 있고 다음 달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낮은 유가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제외하면 오히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카 메이커들이 왜 대대적인 할인에 나섰을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앞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가 둔화되기 전에 재고를 줄인다. 이것도 뭐 주가에는 안 좋죠. 경기 침체 오기 전에 재고 줄인다는 목적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벌써. 두 번째, 미국 정부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2032년까지 대대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기존 내연기관 차량 재고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할인에 나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한 전기차로에, 그러니까 앞으로 대체 에너지로 시대가 전환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앞으로 유가 오를 일 없다. 무조건 유가는 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유 생산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이제 원유 투자해봤자 많이 안 팔리면 생산이 감소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원유 공급은 줄어들고 유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게 발표되었다고 시장 상황을 낙관하기보다는 지금 이 위에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서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